내가 봤을 때 미국 역사의 한 장면이 될 장면이야. 트럼프가 귀를 맞고 트럼프가 총을 맞아서 정신없는 상황에서 우린 이긴다 파이트 이러면서 내가 만약에 트럼프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들어올 만한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장면이 나오고 난 이후 갑작스럽게 모든 그쪽에 있는 인원들이 트럼프를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트럼프가 여러분들 저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트럼프가 저격을 당해서 귀를 맞았지만 살아났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지만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동영상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Take a look. Really see something that said, take a look what happened. 진짜 쇼킹하다. 저거 자체보다 진짜 트럼프는 진짜 어떻게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들었던 게 일단 트럼프가 저렇게 쓰러지고 나서 6시 10분쯤에 저격이 일어납니다. 5발의 총성이 났고 그 중에서 3발이 이제 암살자가 쏜 건데 저격수가 쏜 거예요. 암살자가 쐈는데 트럼프한테 맞은 건 한 대입니다. 한 개고 나머지 2개는 다른 사람들한테 유탄으로 튀어서 맞았고 시크릿 서비스들이 이제 보안 요원들이 저기 뛰어갑니다. 보안 요원들이 저기 뛰어가서 보호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한 2분 정도 있다가 이제 여기서 we're clear 오케이 저격수 죽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클리어가 나고 나서 중요한 건 총을 맞은 상태에서 일단 귀라도 총을 맞았을 거 아니야. 근데 저 상황에서 정말 아이코닉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총을 맞은 상태에서 이게 중요한 게 자 여기서 제대로 보여주진 않았는데 트럼프가 총을 맞은 상태에서 보안 요원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스쳐 지나간 거죠. 귀가 스쳐 지나간 거지. 자, 일단 여러분 중요한 장면은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장면이. 내가 봤을 때 미국 역사의 한 장면이 될 장면이야. 트럼프가 귀를 맞고 경호원이 야 나가 야 나가 해야 돼. 얼른 나가야 돼 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야 멈춰 잠깐만 우리는 이긴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총을 맞아서 정신없는 상황에서 자기 선거가 먼저야. 정치인의 진짜 대빵이야. 우리는 싸운다. 우린 이긴다. 파이트! 이러면서 우와 나는 정말 이 장면은 내가 만약에 트럼프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들어올 만한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장면이 나오고 난 이후 갑작스럽게 모든 그쪽에 있는 인원들이 트럼프를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를 진짜 미친 듯이 연호하기 시작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미친 듯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제가 이거 저번 주 금요일 날 확인했을 때 트럼프 당선 확률이 한 55% 정도 됐거든요. 사실상 70%까지 치솟아 오르는 트럼프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와 총소리를 듣자마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고 곧바로 총알이 피부를 찢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라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귀에서 나오는 피로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투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많이 움츠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일단 저는 요 소식이 나오자마자 트럼프는 사실상 하늘이 내려준 대통령이다. 천운을 타고났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이거는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많은 미국인들이 원하는 강인한 미국에 대한 상을 트럼프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아직도 트럼프의 지지자는 아닙니다. 딱히 바이든의 지지자도 아니지만 근데 이 트럼프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실질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즘 러시아한테도 약한 모습 보여줘 중국한테도 약한 모습 보여줘 결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많은 유권자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은 제가 얘기하면 그렇게 안 하다 할 거 아니야. 당선 가능성 70%, 아니 뭐 70%면 뭐 30%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자, 요거를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원래 저번에 트럼프하고 만났을 땐 난 너 지지 안 할 건데 난 네 당선 너 정치 자금 안 대줄 건데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머스크가 포지션을 바꿨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총을 맞았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나는 트럼프를 추천한다. 라고 노선을 바꿨고요.
빌 에크만 아저씨. 원래는 사실 약간 민주당 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빌 에크만 아저씨도 나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정말 이런 경제인들은요, 이런 기업인들은 뼛속까지 확률로 계산하는 사람이야. 이기는 쪽에 가야지. 이미 여러분들 주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주가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회사들과 바이든을 지지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이미 벌써부터 유동치기 시작을 했어. 그런데 트럼프도 빌 에크먼도 원래 여태까지의 이야기를 안 하던 중립적인 노선, 트럼프와 머스크가 친하다는 얘기는 많지만 그래도 이걸 외부적으로 발설하진 않았거든.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대놓고 I fully endorse Trump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트럼프가 6시 연설하기 시작 전부터 사실 공장 지구국에서 저격수가 여기 왼쪽에 있죠. 이 왼쪽에 있는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저격수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목격자들이 좀 있었다라고 해요. 목격자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지속적으로 야 저기 누구가 총 들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안 들렸나 봐. 그래서 일단 6시 이전부터 올라가서 소총을 가지고 있는 저격수가 발견이 됐는데 보안당국이 못 들었다라고 해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유세를 하다가 6시 10분에 이 150m 거리에 있는 트럼프를 맞춥니다. 정확히 말하면 맨 처음에 2발 정도가 쏴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발이 쏴졌는데 중간에 있는 한 발이 트럼프의 귀를 스쳤고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난 3발 쐈잖아요. 결국 귀를 스친 총까지 합쳐서 총 3명이 총을 맞습니다. 이게 다 공장 지붕의 용의자가 쏜 총인데 한 명은 사망을 했고요. 2명은 중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6시 12분경 여기서 뉴스가 나옵니다. 미국 당국의 저격수가 We neutralized 용의자라고 했고 트럼프가 일어나기 직전에 수십 명의 인원이 진짜 트럼프를 감싸고 있어. Get down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연락이 오자마자 트럼프가 주섬주섬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보안당국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2번째 암살자가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거는 원래 한 명이 와서 하지는 않거든요. 원래는 혼자 오지는 않았겠지. 진짜 정말로 전쟁할 생각이 있었으면. 근데 뭐 일단은 뭐 이건 겹쳐두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끝났다라는 평가가 났고 여기에서 일단 뭐 보디가드들은 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 그래서 트럼프를 주섬주섬 튕깁니다. 근데 트럼프가 잠깐 안돼 잠깐 노 하면서 잠깐 멈춰달라고 하더니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코닉한 장면 파이트 이 명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막판에 얼굴을 돌려서 그렇지 사실상 봐봐요. 트럼프가 얼굴을 돌리지 않았으면 맞았을 수도 있어. 응. 트럼프가 여기에서 잠깐 얼굴을 돌리거든. 잠깐 얼굴을 돌리는데 이 얼굴을 돌렸을 때 아슬아슬하게 귀에 스친 거야. 일단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알려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목격자들이 좀 있었어요. 목격자 그렉이 이미 5분 전에 신고를 했답니다. 이제 목격자 그렉이 B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에요.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시작하기 5분 전에 딱 수상한 놈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 이 수상해 보이는 남성이 지붕 위를 곰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는 수상한 사람을 목격을 했고 그 남성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소총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소총을 가지고 있는 게 똑똑히 보였고 남성을 가리키면서 야 저기 옥상에 소총을 든 남자가 있었지요 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걸 못 들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고로 이 총을 쏜 사람은 바로 토머스 매튜 크룩스라는 자 근데 이 토머스 매튜 크룩스가 참고로 이 사건의 용의자죠. 뭐 사실상 이 사람이 범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 옥상으로 엉금엉금 올라가서 반자동 소총을 사용해서 트럼프를 겨냥을 했습니다. 크룩스 같은 경우는 보안구역 바깥에서 이게 보안구역이 한 150m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150m 정도 거리가 원래 사실 보안구역인데 여기가 통제구역에서 아슬아슬하게 바로 벗어난 지역에서 150m 정도의 거리에서 저격을 옆에서 노렸습니다. 왜? 정면에 있으면 예전처럼 방탄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옆에서 100m가량 떨어진 지붕에서 사격 준비를 했는데 3발의 총을 쐈는데 다행히 트럼프에게 좀 스쳐 지나갔죠.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배우가 누군지 이분이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분이 2024년 펜실베니아주 공화당 선거인단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2021년 1월 20일에는 또 재미난 게 바이든이 취임한 날에
진보정치활동위원회에 15달러가량을 기부한 행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부터 펜실베니아주 엘레게니 카운터에서 공화당 유권자로 활동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왜 민주당에 기부를 했고 공화당 유권자로 활동을 했냐? 이 범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상 아마 공화당 당적을 하는 이유는 이게 일단 펜실베니아 예비선거 안에는 해당 당에 가입한 자만 투표를 할 수 있는 폐쇄형 선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공화당 예비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아마 바이든이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가입할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실질적으로 많고요. 적지 않은 수의 유권자들이 이런 이유로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공화당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화당을 지지하더라도 민주당에 가입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2003년생으로 바로 21살이 얼마 안 된 사람이고요. 참고로 이 크룩스가 범행에 사용한 소총은 AR-15 소총으로 이분의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FBI가 현재 토머스 매튜 크룩스의 집을 습격을 했는데 부모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도 위협적인 게시글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요 사람에 대해서 주변 학급 애들의 동급생들의 인터뷰를 했는데, 매튜 크룩스는 공부도 잘했고 수학이나 여러 과학 쪽에서 상을 받기도 했었고, 다만 언제나 슬퍼 보이고 조용했으며 약간 침울한 친구였던 것 같아. 참고로 굉장히 침울한 친구라 약간 왕따 당하고 매일 점심을 혼자 먹었고 매일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인데,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행동이 정당화되진 않죠. 이거를 보통 정치 바이올렌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아베 총리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목숨을 위협받으면 안 돼요. 뭐가 됐건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이 범인이 어떤 불우한 생활을 지냈건 이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치 관련해서는 내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또 트럼프가 총을 맞은 사태 같은 건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이 친구에 대해서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떤 성향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저렇게 암살 시도를 했는지는 지금부터 아마 차차 조사를 해갈 시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트럼프가 결국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왔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신이 내려준 당선자인 것 같아. 신이 내정해준 당선자, 이런 느낌이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대가 트럼프를 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시대와 하늘이 트럼프를 원하는구나. 일단 그리고 살아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진짜 야동배우랑 떡을 쳐도, 내가 사기를 쳐서 문제가 생겼어도 진짜 모든 우주의 기온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왜냐면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기업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니까. 아니 빌 에크먼이나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똑똑한 애들인데. 무튼 일단 요거는 둘째 치더라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우린 결국 트럼프가 어떤 종류의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지, 어떤 법안을 만들고 그 부분을 실천하는지 공약을 내건 부분을 결국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중에 나보다 안 똑똑한 사람 없어. 기업인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트럼프의 공약들을 봐야지. 이제는 진짜 진지하게 봐야 돼. 이제는 진짜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제가 예전에 2016년과 2020년에 내걸었던 공약들과 새롭게 나온 공약들이 뭔지, 중요한 공약들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이민에 관련된 공약 같은 경우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이번 토론에서도 그랬지만 이민과 국경 문제를 주요 캠페인 이슈로 사실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최악의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게, 국경을 우리가 셧다운을 하겠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벽을 쌓아 올리고 우리가 외교 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것 말고도 외교정책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토 및 북미 방위동맹 회원국들을 공격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말로 공격한다는 거죠. 말로. 진짜 피지컬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국의 동맹의 집단 방위 조항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와, 나토 미친 것 같죠? 예, 나토에서 야, 니네 방위 분담금 미국만 내고 있는데 니네도 같이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내면 니네 보호 안 해줄 거야라고 하는데, 뭐 요거는 참 커다란 뉴스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외교 정책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신속히 종결시키겠다라고 했고, 과거 행정부에 이슬람 여행 금지령을 복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슬람에 놀러 가는 건 앞으로 금지해요. 만약 미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기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도시와 자유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주택 소유 기회를 제공하며 미국에게 상상력을 재점화하겠다. 자, 상상력이 뭔지 알아요? 난 이거 보면 이양 생각이 났는데, 가족과 개인을 위한 수직 이착륙 차량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직 이착륙 차량을 정부 차원에서 개발을 하겠대. 무튼 이거 보자마자 이양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렇지만 이양이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가 없는 게, 중국에 대해서 결국 무역 관련해서 중국 및 다른 무역 남용 국가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양은 절대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 내에서는 미국만의 아마 수직 이착륙차를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도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교육부를 폐지하고 모든 교육을 주정부로 이관하고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하겠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모가 학교 운영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 교장 선출권을 부모들에게 주겠다. 내가 다니는 학교 교장은 부모들이 결정한다. 교사들은 종신제재권을 폐지하고 성과에 따라서 그 학교가 얼마나 잘 가르치냐, 얼마나 좋은 대학교에 보내냐에 따라서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비판적인 인종 이런 거,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합니다. 성 정체성 교육이 뭔지 알아요? 나는 어떤 성인 될 수 있어. 나는 중성도 될 수 있고 남성적이지만 여성적인 성, 유사남성도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다 금지시킨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젠더 전환 관련 정책을 모두 철회하고 연방 자금을 사용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방에서, 미국에서 지지해주는 수술 자금을 쓰게 된다면 성전환 수술은 금지이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관련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미성년자들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겠다 라고 하면서 젠더케어에 대한 교육을 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을 교체하고 법무부를 통해 온라인 검열을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거 트위터에서 아니면은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그 트럼프 관련된 발언하면 막 다 검열당하고 그랬잖아. 이거를 조사하겠대요, 자체적으로. 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를 했는데, 요거는 제가 커뮤니티에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요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2수정헌법, 바이든이 참고로 총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총기 산업을 축소하겠다라는 걸 폐지하고 총기 산업을 보호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내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한테 진짜 안 좋은 것 같은데, 2030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뭐 50%를 원래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했었잖아. 바이든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2030년까지 우리는 대부분의 자동차를, 새로 생산되는 자동차를 전기차로 만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폐지하겠답니다. 폐지하겠대요. 이제는 전기차에 목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전기차에는 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미국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긴 해요. 전기차는 지금 중국 쪽 강세로 가고 있고, 미국은요 사실 원래 전기차 강세보다는 미국에서는 전통차가 원래 더 강세입니다. 전통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역사적으로 많이 생산이 됐고, 지금도 가장 많이 생산되는 국가 중 하나예요, 사실상. 미국 내가 원래 자동차 1위였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많이 내줬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기차 생산 퍼센티지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자,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냐? 아니죠. 트럼프의 정책이 중요하냐? 뭐 중요하긴 한데 아니죠. 뭐예요? 주목해야 될 점.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가 오르고 뭐가 내릴 것이냐. 자, 일단 가장 먼저 반응을 보여준 게 있죠. 비트코인이 6만 달러로 5만 7천에서
6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내에서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하잖아요. 결국 미국 당끼리의 경쟁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 누가 암살자인지 지목하는 시간도 가져갈 거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 갈등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달러보다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얘기가 되면서 아마 이 비트코인과 동시에 금 가격 이 두 가지가 아마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지 않을까요? 당분간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DJT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DJT를 포함한 밈 주식은 결국 바이든 말고 트럼프의 당선 확률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DJT와 밈 주식이 아마 주가가 아마 장 시작하자마자 오를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바이든을 후원하는 회사들과 그리고 트럼프를 후원하는 회사들이 다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메타, 디즈니 아니면은 뭐 블룸버그 요런 애들이 사실상 민주당을 많이 후원을 하거든요. 민주당의 정책을 많이 후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 조금 주가에 악재를 겪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고요.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를 후원하는 회사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 그래서 이 트럼프 후원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회사들이, 많은 기업인들이 다시 트럼프 후원으로 바꾸고 있는 이유 자체가 아마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생각해볼 만한 요소인데 총기 회사. 예, 아마 트럼프가 총이 맞은 거는 결국 트럼프가 총기 규제를 허용을 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 섹터 관련해서 아마 좀 전체적으로 흔들릴 가능성 아마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는 미묘하죠. 전기차는 결국 테슬라가 대장인데 테슬라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전기차 관련해서 정책은 좋지가 않아. 트럼프가 약간 사면초가인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락 내릴 수 있는 변동성이 아마 다음 주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아마 트럼프 사이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의 정책이나 자기가 어떻게 이 캠페인을 진행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아무도 바이든 대신에 선거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실상 미셸 오바마가 나와도 이제 사실 당선될 확률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주가의 움직임, 바이든의 대응 방안, 트럼프의 대응까지 아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임덕이 좀 심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트럼프와 바이든의 내용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하고 다뤄봤고요. 자, 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봤지만 여러분들 정치적인 거는요 그냥 서로 의견이 다른 거지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이든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화당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딱 중립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중립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채권은 아마 당분간 오를 겁니다.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전체적으로 채권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결국 관세를 부과할 거거든요. 관세가 부과하게 되게 되면서 아마 이런 부분을 관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한 가격이 오르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를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